비가 쏟아지는 여름 아침,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순간 민재는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그는 창 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에 시선을 두었다. 오늘은 길이 미끄러울 텐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급행버스 출발합니다. 민재는 마이크를 통해 승객들에게 알렸다.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어르신의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여성 승객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고요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무언가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상청에서 보낸 경고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우강 주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날씨는 너무 악화되고 있었다. 오전 8시 10분 그들이 지나쳐야 할 지하차도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은 과거에 몇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괜찮겠지? 민재는 다시 번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저기 물이 너무 차오르는 거 아니야? 승객이 창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었다. 여기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눈을 부릅뜨고 지하차도를 바라보니 이미 바닥이 물에 잠기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혼란스러운 마음의 민재는 운전에 집중했고 주변의 모습은 더욱 급박해졌다. 물이 차오르면서 버스가 지하차도로 진입하자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운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찔했다. 바닥은 이미 차가운 물로 덮여 있었고 물살이 빠르게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버스 앞 뒤로 출근이 바쁜 승용차들에 의해 다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순간 물이 버스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며 버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성 승객의 비명 그리고 그 사이에 휘몰아치는 물소리가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재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차량들도 차례로 물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한 승객이 두려움에 떨며 불었다. 그때 민재는 주변을 살펴보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모두 창문을 열고 나가야. 그는 승객들에게 소리쳤지만 물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유리창이 안 열려. 도와줘. 한 여성 승객이 울부짖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창문을 힘껏 두드리며 물속으로 손을 뻗었다. 민재는 무력감에 빠졌다. 물이 점점 차오르며 승객들은 고립되어 갔다. 갑자기 버스 안에 있던 한 남성이 창문을 깨기 위해 유리창을 힘껏 치기 시작했다. 나도 도와줄게. 민재는 그와 함께 힘을 모아 유리창을 깨트렸다. 결국 창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은 이미 버스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민재는 승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었다. 어서 나가세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승객들을 독려했다. 물속에서의 싸움은 힘겨웠지만 민재는 마지막 승객이 빠져나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나가려던 순간 물살이 강하게 그를 잡아당겼고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의식을 잃어갔다. 민재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느껴지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하얀 천장과 그 위에 매달린 형광등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여기 어디지? 그는 중얼거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병실의 벽에는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차분한 색감의 안내문들이 붙여 민재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그를 붙잡았다. 그때 병실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방송 소리에 귀가 쏠렸다. 오늘 오전 하우시 하우지아 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14명. 그럼 내가 살았다는 건 그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생존한 것에 대한 안도감과 잃어버린 생명들에 대한 슬픔이 얽혀 있었다. 사람들이 그는 말을 이어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나요? 안정 취하셔야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간호사는 애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낮게 갈린 하늘과 그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겠지. 그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잊혀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기억하며 자연의 무서움을 느꼈다. 뉴스는 계속 하우강 지하도 참사를 다루었다. 하우강 공사를 위해 허물었던 두 개 쌓은 임시 둑은 원래 제방 높이인 강 바닥 기준 11m 52cm와 비교하여 임시 둑은 그보다 1m 56cm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가 나기 직전 하우강 수위는 10m를 넘어 임시 두 높이를 넘겼으나 사고 당일 하우강의 최고 수위는 10m 9cm로 원래 제방이었다면 버틸 수 있는 높이였다. 행정중심부 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에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아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사망자가 많아진 이유를 조사 결과 112 신고 현장에 가지도 않고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정황으로 경찰 6명을 검찰에 조사 중이다.